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 페르시아만 위기 특별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경제의 급소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미 해군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타격단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란 정부는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악의 국제 안보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미 해군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중심으로 한 항모 타격단이 호르무즈 해협 전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항모 한 척, 이지스 구축함 4척, 핵잠수함 2척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갑판 위에 배치된 F-35C 스텔스 전투기들입니다. 현재 24시간 순환체제로 공중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며 이란 영공 30km 선까지 접근 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백악관은 이를 평화적 압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해상 봉쇄 작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총구를 머리에 들이대고 웃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현지의 평가입니다. 이 봉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출량의 약 21%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하루 평균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곳을 지나가는데요. 봉쇄 발표 직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를 돌파했고 현재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 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란의 외교적 고립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은 현재 출국하려는 외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이란의 핵심 우방국으로 알려진 러시아와 중국 외교관들의 철수입니다. 어제 오후 러시아 대사관 직원 전원이 특별 기편으로 모스크바로 떠났고 중국 대사관도 필수 인력만 남기고 육로를 통해 아르메니아 국경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항 전광판의 모스크바행, 베이징행 항공편은 모두 결항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략적 동반자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오늘은 도망치듯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오늘 오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신이 우리와 함께하며 외세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연설이 녹음 방송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실제 소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하메네이가 이미 테헤란 외곽의 지하벙커로 피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의 균열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파리에 망명 중인 이란 왕세자가 해외에서 정권 교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왕세자는 사랑하는 조국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독재자의 벙커 속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 깃발 아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영상이 파리에서 촬영됐고 배경에 프랑스 국기와 구왕정 깃발이 함께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성명이 아니라 사실상 내전을 부추기는 선동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외세의 힘을 빌려 집권한 정권은 결국 그 외세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 제재로 고통받던 일부 이란 국민들은 왕세자의 메시지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빵보다 달콤하게 들리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제 전복의 심리전입니다. 실제로 테헤란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테헤란 중심부 아잘디 광장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횃불을 들고 자유, 빵, 존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곧 이란 정부군이 투입됐고 무력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최루탄과 고무탄이 발사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탄 사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지 인권단체는 최소 37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이란 국민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식량과 의약품 수입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는 슈퍼마켓 선반이 텅 비어 있고 병원에는 약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교수형 집행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현지인들의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란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탄압과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이중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미군이 이란 전역에 대한 전자전을 개시했습니다. 미 공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편대가 이란 전역에 대한 대규모 전자 교란 작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전자 스펙트럼 지도를 보시면 이란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통신 주파수가 교란 신호로 뒤덮였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란의 인터넷, 휴대전화, 라디오, TV 방송이 전면 차단된 상태입니다. 군사통신망은 물론 민간 통신도 마비됐습니다. 전자전의 목적은 적의 눈과 귀를 먼저 멀게 하는 것입니다. 이란군은 지금 레이더가 먹통이 됐고 GPS도 작동하지 않으며 지휘부와 전방 부대 간 통신도 끊긴 상태입니다. 미사일 발사 명령조차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권투 경기에서 상대방의 눈을 먼저 가린 것과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타격이 시작되면 이란은 제대로 대응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간인 피해도 심각합니다. 현재 테헤란 시민 2,500만 명이 완전한 정보 차단 상태에 놓였습니다. 가족과의 연락도 끊겼고 뉴스도 볼 수 없습니다. 이란은 지금 거대한 디지털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미 CIA의 합동 분석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현재 테헤란 북쪽 약 50km 지점의 지하 벙커에 은신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설은 지하 200m 깊이에 건설된 최고급 방호시설로 두께 10m의 철근 콘크리트와 5m의 강철 격벽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6개월간 자급자족 가능한 식량과 물, 독립발전시설,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벙커는 안전할까요? 전문가들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군은 이미 GBU-57 MOP, 일명 벙커버스터 폭탄을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 폭탄은 무게 13.6톤으로 콘크리트 60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지하시설 대부분이 3,040m 깊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메네이의 벙커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현재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 기지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대기 중이며 이 폭격기가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지금 극도의 고립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상과의 통신이 끊기고 측근들조차 제한된 인원만 접근 가능한 상황에서 사실상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초음 속 전투기가 굉음을 울리고 언제 벙커버스터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군의 본격적인 공습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미군의 작전 계획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차 타격 목표는 이란의 통신 중추입니다. 이미 전자전으로 무력화시켰지만 물리적 파괴까지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헤란 북부 산악지대의 지하통신기지가 주요 목표입니다. 2차 타격은 지휘부입니다. 하메네이의 벙커를 포함해 혁명수비대 사령부, 국방부 청사 등이 포함됩니다. 3차 타격은 전력망입니다. 발전소, 변전소를 파괴해 이란 전역을 암흑천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타격 규모는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24시간 내에 1000회 이상의 출격이 예상되고 투하될 폭탄은
5,000톤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B-2 폭격기 F-35 스텔스 전투기가 주력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이란의 방공망으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서 B-2 폭격기 3대가 이미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 시간을 감안하면 앞으로 45시간 내에 이란 상공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습은 현지 시각 새벽에 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의 대응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란의 방공 체계는 이미 전자전으로 무력화됐고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텔스기를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속보입니다. 방금 전 미군의 이란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4시 37분 테헤란 북쪽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하 통신기지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 규모로 볼 때 벙커버스터가 사용된 것이 확실합니다. 버섯구름이 수백 미터 높이까지 치솟았고 반경 10km 내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테헤란 시내에서도 폭발음이 들렸고 북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들입니다. 실시간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타격 목표는 총 37곳입니다. 통신기지 12곳, 군사시설 18곳, 발전소 7곳입니다. 미 국방부는 1차 공습에서 목표물의 약 80%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72시간 동안 2차, 3차 공습이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최소 수천 명에서 최대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테헤란 같은 대도시 인근에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부수적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지만 미국의 거부권으로 결의안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강력히 비난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군사 개입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긴급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하며 외교적 해결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현지 교민 약 200명에 대한 긴급 철수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2026 페르시아만 위기 특별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경제의 급소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승자를 가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더 처참하게 무너지는가를 겨루는 비극입니다. 페르시아의 하늘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시민들이 공포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